자, 이제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우울증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옛날 레지던트 할 때 항우울제 부작용 정말 심했어요. 네. 입마름, 뭐 졸림. 요새 약은 많이 좋아졌다고요? 네. 그 선생님 이제 저 기자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좋아진 건 없던데. 아, 그래요? 많이 바뀐 건 없던데. 네, 네. 아니, 그때도 이제 좋은 약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선생님 하실 때, 근데 선생님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시탈로프람이라고 하는 그 렉사프로 약물 계통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뭐 별로 이렇게 부작용이 좀 적길래 이거 효과가 있을래나. 사실은 우리 전에 이제 일반 그냥 통념상 우리 정신과 의사끼리는 야 효과도 뭐 부작용 없으면 효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써보니까 그 이후에 약물의 일부는 정말 부작용도 별로 없는데 효과는 좋은 약물들이 제법 많이 발전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한테 특히 이제 불안 우울증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써도 조금만 약 써도 불안증이 확 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소량부터 조금씩 써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안전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약물들이 와서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래도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약은 우울증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약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냐,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고 운동으로 치료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약도 약 자체로만은 다 치료되는 건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은 생물학적인 부분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부분에 일부 그 약 효과 있는 부분은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까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울증에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신경화학적으로 아까 뇌 질환이라고 얘기했지만 염증이 마이크로하게 생기는 게 우리가 이 진통제를 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지 우리 SSRI 계통 세로토닌만 작용하는 그런 약물만 쓰면 세로토닌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만 많이 좋아지지 그 외까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급성기에서는 약물이 중요하지만 나중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정신치료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담 치료와 우리 그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환자의 자존감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체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상호작용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약 외에 다른 부분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프로이드 시대에는 침대에 눕혀서 그렇죠. 네. 정신 분석 네. 일주일에 4번 한 3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약효를 보면서 이제 회복을 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건 경험적인 건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다 된 거는 아니지만 초기에는 약물 치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얘기를 해도 잘 통할 수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정신치료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항우울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약효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약효가 사실은 그 항우울제가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50% 이상밖에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체 있어요. 환자의 50% 그렇죠. 정도 네, 아니면 네. 증상의 50%. 증상의 50%, 전체 환자의 50%. 아, 그러니까 얇게 보면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뭐 7, 8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항우울제가 그 50%를 넘어가야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좋은 약들을 고르고 선생님들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을 고르면 대부분 첫 번째 에피소드에 많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치료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이 있어요. 우리가 한두 개 더 약을 써도 잘 안 되면 치료 저항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30%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약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증상도 다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증상들은 약물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약이 SSRI라고 해서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네. SSRI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효과가 좀 없다 그러면 용량을 높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약을 좀 다른 계통으로 바꾸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SSRI 계통 약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약의 최고 용량까지 이제 올려본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또 SNRI에서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에피네프린에 작용한다고 해서 SNRI라고 해서 그 약들을 우리가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멀티모달하다는 기전으로 얘기하는 브린텔릭스라는 약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SNRI 계통 약물도 좀 많이 개발이 돼서 SNRI와 SSRI를 같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이제 우울증 약으로 우울증 약은 원래 아닌데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울증이 있을 때. 분류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되진 않았죠. 보통은 처음에 항정신병 약물로 개발이 됐었는데 그걸 우리가 창정신병 약물을 보통은 우리 아빌리파이 에리피프라졸이라는 약입니다. 원래 에리피프라졸을 소량으로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에서 조금 넣어봤더니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게 소량에서는 그 도파민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약에다가 에리피프라졸을 이렇게 추가하기 시작했더니 이 추가한 약물이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우울증에도 적응증을 이제 받은 상태죠. 그러면 우울 증상이 좋아지는 건가요? 불안 증상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우울 증상 둘다인가요? 둘 다입니다. 사실은 우울 증상이 초기에는 연구를 우울 증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이란선 쌍생하다 보니까 우울이 좋아지면 불안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그 증거 수준은 불안증은 우울증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꽤 좋아지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는.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좋아지는 순서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약이 좀 우리가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를 많이 초기부터 판단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저 선생님하고 저랑 트레이닝 받을 때는 그 4 내지 6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2주까지는 입맛 돌아오고 뭐 수면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수면은 좀 돌아오고 불안 증상하고 뭐 신체 증상은 그 다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욕이나 재미 같은 거 좋아지고 인지 증상은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뭐 집중 안 되는 그렇죠. 거. 사실은 그 지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새 치매랑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봐서 2주째 됐는데도 수면이나 뭐 이런 막 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도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반응이 없나 보다. 그러더라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경향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알게 되면 이 약의 반응이 좀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파악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반응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기에 약물을 SSRI나 SNRI 계통에서 바꿔보는 이런 시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부가적인 요법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는 입맛 돌아오고 수면 약간 좋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안 증상이나 신체 증상 증상.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욕이나 재미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겠네요. 보통 한 달 걸려요. 거기까지가 한 달이고요. 인지 증상은 뭐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 증상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봐라 그러는데 그게 ADHD 요새는 그 어덜트 ADHD라고 성인 ADHD라는 그런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나 이거 아니냐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런 것도 인지 증상의 일부로 보죠. 사실 우울증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항우울제는 중독되지는 않나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죠. 끊을 수 있나 싶어서. 항우울제는 사실은 이게 의존되지 않는 특징이 가장 좋은 특징입니다. 보면은 그 내성이 생기지 잘 않기 때문에 항우울제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이긴 한데 이제 과연 끊을 수 있느냐 이거의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제 잔류 증상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을 4 내지 6주 치료하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메인 유지를 시키는데 시키고 난 다음에도 잔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약이 다 모든 게 능사는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 본인을 괴롭히는 증상이 계속 있으면은 이 남아있는 증상이 있으면 항우울제를 좀 유지를 시키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깨끗하게 많이 좋아진 경우 한 번, 두 번, 우울증이 3번 정도까지 생기지도 않고 초발이나 재발 정도고 잔류 증상이 없이 깨끗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좋아진 경우면 약을 저는 과감하게 끊습니다. 근데 끊으면 재발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재발 하게 할 징후가 생기면 다시 오라고 하지 그런 경우는 쉽게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잔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유지할 기간을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